오늘도 기괴한 도서관에 오신 사서님들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윤리라는 말을 아십니까? 윤리,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윤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제20탄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시청 위험 레벨 2. 무서운 장면은 없지만 생각해보면 꽤나 잔인할 수 있습니다. 일련 번호 SCP-239 격리 등급 케테르 별명 어린 마녀. 여기 8살 정도의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갈색 단발머리에 반짝이는 회색과 녹색이 섞인 듯한 눈동자를 가졌습니다. SCP-239는 평상시에 몸에서 특별한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이질적인 방사선이며 파장이 일정 수치 이상으로 높아지면 주변의 물체를 원자 단위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SCP-239는 쉽게 말해서 하고 싶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저심리 수준에서 하고 싶어하는 걸 생각하면 그걸 실체화시키는 능력입니다. SCP-재단은 그녀의 능력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실험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위험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생명체를 만들고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조작하고 공간을 이동시키고 상상하는 모든 것을 현실화할 수 있었습니다. SCP-239는 이러한 능력으로 인해 자신이 어린이라고 인지하기에 나이를 먹지 않고 상처를 입지도 않으며 말 그대로 무적이 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D등급 인원이 실수로 그녀를 다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놀란 그녀는 D등급 인원이랑 멀리 떨어지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러자 D등급 인원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다행히 재단 인원들이 그녀에게 죄책감을 느끼도록 유도하고 D등급 인원이 돌아오길 원하게 만들자 잠시 후 D등급 인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SCP-239의 피부는 SCP-148을 이용해서만 유일하게 상처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SCP-재단의 클래프 박사는 SCP-239가 매우 위험하다고 재단에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녀를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을 뚫고 그녀의 격리실로 향하는 중 콘드라키 박사가 막아섰고 클래프 박사가 무력을 행사하며 지나가려 하자 콘드라키 박사는 환상의 나비떼라고 불리는 SCP-408을 이용해서 클래프 박사를 제압했습니다. 이후 재단은 SCP-239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정신조작 능력을 억제하는 텔레킬 납 합금으로 코팅된 격리실에 수용하며 출입하는 인원은 SCP-148 텔레킬 헤드기어를 장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SCP-239에게 펜토바르비탈 등이 섞인 약물을 정맥주사를 통해 주입하며 수면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매일 정맥주사의 내용물을 교체하고 있고 어떠한 경우라도 대상을 깨워서는 안 된다고 하며 어떤 직원이든 대상을 깨우려고 할 경우에는 즉시 제거된다고 알려졌습니다. 클래프 박사는 SCP-239와 관련해 요청사항을 남겼는데 SCP-239를 효율적으로 죽이는 방법과 함께 위험한 것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가 말하길 이 절차의 위험 중 하나는 SCP-239가 깨어나면서 친구 혹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변의 사람들은 정말 친구나 좋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현실을 조작해버릴 수 있기에 그 후에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CP-239, 그녀는 정말 인류에게 위험한 존재일까요? SCP-재단은 정말로 인류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 소녀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격리하고 있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시청 위험 레벨 5. 다소 잔인하고 섬뜩한 내용입니다. 임산부, 심신미약자는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는 절대 보지 마세요. 일련 번호 SCP-231 격리 등급 케테르 별명 특수인력 필요. SCP-231은 7명의 임산부 여성입니다. SCP-231-1부터 SCP-231-7로 불립니다. 최초 발견된 건 경찰이 주홍왕의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단체가 소유한 창고를 급습하면서 구조한 사람들이 바로 SCP-231입니다. 구조한 지 24시간 만에 SCP-231-1은 산통을 시작했고 3분 후 무언가가 태어나며 SCP-231-1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여러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된 뒤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SCP-231-2는 태아를 적출하던 도중 사망했고 태어난 존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인원이 사망했습니다. 그 후 SCP-231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어느 공책에 기록된 내용이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110 몬톡 절차를 만들어 SCP-231에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SCP-231-3은 110 몬톡 절차 시행으로 인한 장기간의 고통으로 자살했고
SCP-2314는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SCP-500을 사용하면서 태아를 적출하려 했으나 제거된 잔해가 어떤 사건을 일으켜 SCP-2314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SCP-2315는 110 몬톡 절차가 잘못 시행되어 1시간 뒤 무언가를 출산했고 그로 인해 어떤 사건이 발생하여 사망했습니다. 이후 110 몬톡 절차의 잘못된 시행을 막기 위해 D계급 인원 선발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SCP-2316과 SCP-2317은 SCP-재단의 어느 요원이 그녀들을 재단에서 탈출시키려다 요원과 SCP-2316은 총에 맞아 사망했고 잠시 후 SCP-2316에게서 태어난 태아가 어떤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SCP-2317은 엄중한 보안 절차에 의해 격리 중이며 지금부터 말씀드릴 격리 절차는 비윤리적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SCP-2317의 격리에 배속된 인원은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고 복종시험에서 72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며 미혼이고 자녀가 없고 오로지 재단에 충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검사를 받는 D계급 인원은 110 몬톡 절차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지능만 가지고 있다면 정신감정 절차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격리 과정이나 진행 절차 도중 SCP-2317의 고통에 대해서 동정하거나 구하려고 하거나 공감하는 모습을 드러낸 인원은 즉시 다른 프로젝트로 배속되며 실제 SCP-2317의 탈출을 도울 경우 즉시 사살됩니다. 이 모든 절차에 동원된 인원들의 이름은 어떠한 공식 기록에도 남지 않으며 인사 기록에도 SCP-2317의 기록은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지 내에 있는 동안 해당 인원들은 음성 변조기가 내장된 헬멧을 지급받으며 근무 시간 외에는 개인 숙소에서 혼자 지내야 합니다. 끝으로 SCP-2317의 격리실에는 한 달에 한 번 110 몬톡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6명의 성범죄자 출신의 D계급 인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위험을 막기 위해 대체 어디까지가 옳은 행동일까요? 시청 위험 레벨 3 윤리관 가치관에 대해서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반드시 보호자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SCP 개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SCP 재단 내에 존재하면서 농담처럼 퍼져있는 재밌는 조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SCP 재단 윤리위원회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위원회는 SCP 재단 내에서 질 나쁜 농담이라고 치부됩니다. 하지만 이건 윤리위원회가 일부러 쓸모없는 조직이라는 인상을 심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SCP 재단 내의 비밀 권력이라고 합니다. SCP 재단의 최고 등급 O5 평의회가 있습니다만 O5 평의회는 뭐가 안전하고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며 윤리위원회는 뭘 해도 되고 안 되는지 조언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SCP 재단은 악이 아니라고 하며 별 이유 없이 사람을 고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시에 불필요한 잔인성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잔인함이 필요할 때를 누군가 결정해야 될 때 그걸 정하는 것이 윤리위원회입니다. 이들은 SCP-재단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닌 세계를 위해 일을 하는 조직이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검열된 내용, 말소된 내용들을 알고 있으며 기록되지 않은 세세한 것까지 알고 있으며 110 몬톡 절차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면서 110 몬톡 절차를 설계한 게 바로 윤리위원회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윤리위원회에 반강제적으로 들어오게 된 인원에게 말해주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결국은 자신들에게 보고가 될 것이며 급여가 깎이거나 강등되거나 다른 프로젝트로 배치되거나 비인도적인 범죄 덕분에 사살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윤리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은 선택권이 없다고 말합니다. 윤리위원회, 윤리라는 건 때론 주관적인 걸 넘어서 모든 행위에 합리화를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착하게 삽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기괴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괴한 도서관의 캐릭터가 정해지지 않아서 제가 여자가 되거나 아픈 환자가 되거나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려주시던 전부 감사히 받겠습니다만 기본적인 형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노랑머리랑 주머니에 녹색 촉수 그리고 책 이렇게 세 가지만 지켜주시고 나머진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사서님들 항상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재밌고 기괴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